왜 살이 찌는지 아세요? 왜 배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빵, 라떼, 떡볶이, 면 이런 걸 먹으면서 쉽게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우선 이렇게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했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는 빵, 그리고 라떼, 이걸 먹고 나서의 혈당 변화와 다음날 혈당을 잡아준다는 이걸 먼저 이렇게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의 혈당의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와 빵을 먹었습니다.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걸 미리 마시고요. 어제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를 무섭게 친 바닐라 라떼와 빵을 먹어볼게요. 결과는 어제와 오늘이에요. 이것의 정체는요, 바로 바나바잎과 뽕나무입니다. 바나바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년생 상록수인데요. 특히 잎에 함유된 콜로솔산이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잎 추출물은 혈당이 막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뽕나무, 멀버린이라고 하죠. 얘는 음식을 먹으면 만들어내는 포도당을 40%까지 혈액으로 안 보내요. 쉽게 얘기하면 10개의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4개는 꽉 잡아둬서 혈액으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분은 30대 초반이신데요. 원래도 매일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90일간 바나바잎 추출물이 드신 후의 변화예요.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5%가 빠졌는데요. 더욱더 균형은 잘 잡히고 몸의 라인, 특히 허리 라인, 와, 정말 예뻐졌죠. 그리고 정말 대박인 건 혈당을 관리하면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 더 좋아져서 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먹는 순서를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걸 달아보고 제 몸에 이것저것 실험을 막 해보니까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단백질과 야채 먼저 먹고요. 탄수화물을 그 후에 먹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식후 1분 계단 오르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시는 분 없으시죠? 1분. 요즘 핫한 검색어가 바로 혈당,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너무 안 좋다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세포도 손상이 되고 활성산소도 대량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살도 막 찌게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위 소장에서 잘게 부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필요한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들은 우리의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남는 포도당이 있다면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방간,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잘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간과 근육에 저장한 글리코겐을 다 쓰고 나서야 그 후에 이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자꾸 돌아다니면 살이 찌게 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언가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엄청난 비상사태가 됩니다. 혈당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도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당이 쏟아져 나왔기에 남는 당도 많겠죠. 그럼 나머지 다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 저혈당 상태가 되면요, 우리 몸은 당이 더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배고프니까 먹어, 또 먹어, 이렇게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의 명령으로 또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배부른데 젓가락 놓지 않고 계속 먹거나 후식으로 빵, 과자 이런 걸 먹는 이유예요. 이걸 렙틴 호르몬이 고장이 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계속 먹게 된 음식은요, 내장 지방이나 지방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장할 데가 지방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췌장에서 자꾸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니 췌장이 너무 무리가 돼요. 결국에는 암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세포도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요, 세포가 필요한 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 몸은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되고 혈액에는 너무 많은 당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당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몸이 인슐린을 계속해서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을 하려고 하겠죠.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악순환이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살을 빼려면, 특히 뱃살을 빼려면요,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혈당이 완만히 올라갔다가 완만히 내려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도 적절하게 나오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지게 되고 지방으로 계속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혈당 스파이크를 칠까 궁금하시죠? 요요가 자주 온다, 식곤증이 있다, 뱃살이 쪘다, 두통이 있다,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 만약 이런 현상을 한두 개쯤 겪고 있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처럼요. 그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려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쁜 탄수화물을 덜 먹어라, 채소를 같이 먹어라, 잘 자라, 스트레스 관리 잘해라, 식후에 운동해라. 그런데 매일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면도 부족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설탕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글란데 사이즈가요, 당이 50g인데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당 섭취 권장 기준을 대략적인 양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성인은 약 50g 정도가 됩니다. 이거 한 잔이면 끝이죠. 빵, 라떼면 이런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끔 먹으면서도 쉽게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40대가 되니까요,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나른하고 기운도 없고 눈도 좀 아프고 이번에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보니까요, 저도 혈당 스파이크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당 홍수 시대에 안 아프려고, 안 늙으려고 저도 당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살이 찌고 빠지게 하는 호르몬은 7,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4, 5개 정도의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살을 빼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내 몸이 정상이 되어야 살도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번에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호르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해 놓지 않으시면 다음번에 찾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